안녕하세요. 가입해보니까 차파고입니다. 바로 2부 시작합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타고 싶으신 분이라면 다른 옵션 넣을 필요 없이 그냥 프레스티지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아니, 옵션 하나도 넣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 하시겠지만 네, 말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프레스티지 기본 옵션에 각종 충돌 방지 보조 기능 들어가 있고, 전후방 주차 센서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LED 헤드램프, 가죽 열선 스티어링, 전좌석 열선 시트, 1열 통풍 시트, 1열 이중접합 차음 유리, 풀 오토 에어컨, 하이패스, 전동 테일게이트, 12.3인치의 내비게이션까지 여기서 뭐 옵션 넣을 필요 있나 싶을 정도로 옵션 빵빵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최대한 저렴하게 탈 차인데 이 정도만 되어도 이미 옵션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1번 조합이 앞으로 설명드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12.3인치의 LCD 계기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기판으로 뭐 스타크래프트 할 게 아니잖아요? 속도만 볼 건데 굳이 LCD 계기판일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후방 주차 충돌 방지 기능 없는데요. 후방 카메라랑 후방 센서가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죠? 이러다가 뭐 엘리제를 위하여 BGM도 달아줘야겠네요. 프리미엄 스티어링 휠 없는데요. 이거 있다고 남들이 소렌토, 벤틀리로 봐주는 거 아니죠. 그냥 가죽만 둘러지고 열선만 켜줘도 운전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천연 가죽 아닌데요. 우리 업진살은 살살 녹더라도 가죽을 위한 동물 도축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인조 가죽으로도 충분합니다. 2열 측면 수동 커튼 없는데요. 전 커튼 필요하면 네이버에서 수동 자석 커튼 사서 달면 됩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 없는데요. 솔직히 후방 카메라만으로도 주차는 충분하거든요. 저는 카니발 이하에서 서라운드 뷰는 과한 옵션이라고 봅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트 없는데요. 어차피 아빠가 혼자 운전하는데 메모리 시트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없는데요. 주차는 사람이 해야 똑바로 잘 되는 겁니다. 괜히 원격으로 하다가 이상하게 되면 사람이 다시 들어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 2번 하니까 귀찮아지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 없는데요. 정사각지대가 걱정된다면 사이드미러에 볼록 거울 하나 달아주면 됩니다. 차로 변경 보조 기능 없는데요. 차선 변경을 운전자가 직접 하면 될 일인데 굳이 옵션까지 써가며 차선 변경 해야 될까요? 안전 하차 보조 기능 없는데요. 일단 운전석 쪽으로 내린다는 발상 자체가 맞아야 하는 거고요. 정 내린다고 할지라도 운전자가 내리라고 할 때 내리도록 교육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건 옵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전자식 차일드락 없는데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반 도로에선 그냥 조수석적으로 내리는 게 맞고, 운전자가 내리라고 하면은 내리면 됩니다. 처음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겠죠. 웬만한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노블레스에 드라이브 와이즈 추가하여 4,310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일단 내비도 12.3인치인데 계기판이 12.3인치가 아니면 밸런스가 안 맞아서 보기 불편하죠. 또한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가끔 제대로 작동해서 내 범퍼도 지키고 사람도 안 다치게 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걸로 할 일은 다 했다고 봅니다. 프리미엄 스티어링 휠도 일반 스티어링과 비교했을 때 고급감도 고급감이지만 그립감에서도 더 뛰어나기 때문에 매일 잡는 스티어링 업그레이드 되는 건 참 좋다고 보고요. 천연 가죽도 일반 인조 가죽에 비해 재질감이 좋긴 합니다. 어차피 업진살 먹으려면 소 잡는 건 매 한 가지니까 천연 가죽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죠. 2열 수동 커튼도 도어에 수납되는 방식이라 싸제 커튼에 비해 깔끔합니다. 그리고 소렌토 정도 크기 되면 길이가 길어서 주차 시에 살짝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서라운드 뷰는 있으면 편하긴 합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트도 혼자 운전한다고 할지라도 이지 액세스 기능 때문에 타고 내릴 때 편안히 있어야 되고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는 이 커다란 차를 좁은 공간에 주차하기 애매할 때 쓰면 좋은 옵션입니다. 여기서 하나 꼭 더 넣어야 할 옵션이라면 바로 드라이브 와이즈인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기는 하나 때문에 넣는 겁니다. 패밀리카로 운영할 차인데 안전에 소홀할 수는 없잖아요. 차로 변경 보조도 장시간 운전하면서 진짜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을 때 쓰면, 또 차선 변경은 은근히 잘하기 때문에 쓸만합니다. 안전 하차 보조도 혹시나 모를 대형 사고를 막아주니 좋은 기능이고요. 가끔 뒤에 탄 애들이 미친듯이 창문 가지고 올리고 내리며 장난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 전자식 차일드락 하나면 전부 해결됩니다. 2번 조합이 앞으로 설명드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후진 가이드 램프 없습니다. 근데 이거 뭐 남에게 후진한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필요할까요? 2열 이중접합 차음유리 없는데요. 어차피 지금도 1열 유리는 전부 이중접합 차음유리라 없어도 아쉽지 않습니다. 앰비언트 무드 램프 없는데요. 이 차를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결혼한 부부일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차에서 무드 잡을 일이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무드를 잡으면 큰일 나겠죠. 메탈 페달 없는데요.
이거 없다고 페달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전동식 스티어링 조절도 뭐 어쩌다 한번 조절하는 스티어링을 굳이 전동일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프로젝션 헤드램프도 이쁘기는 한데 지금도 이미 LED 헤드램프라 필수는 아닌 것 같고요. 퀼팅 나파 가죽이 아닌데요. 나파 가죽이나 지금의 천연 가죽이나 말 안 해주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1열 레그 서포트 없는데요. 누워서 쉬는 건 집에서 쉬면 되겠죠.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아닌데요. 안마 기능이라고 해봤자 그냥 꾹꾹이 정도라 그리 시원하지 않습니다. 천장재가 스웨이드가 아닌데요. 우리가 뭐 천장 잡고 운전할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필수 아니죠. 풀옵션급의 옵션 조합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시그니처의 드라이브 와이즈, 컴포트 추가하여 4,702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후진 가이드 램프가 주차 시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서 주차하기 편하긴 하고요. 이중접합 차음 유리도 앞에만 있을 때랑 전 좌석에 있을 때랑 소음 차이가 납니다. 조용한 하이브리드일수록 이런 건 챙겨줘야겠죠. 앰비언트 무드램프도 요즘 하이 차량에 다 있는데 소렌토에 없으면 아쉽습니다. 메탈 페달은 모양도 모양이지만 밟는 맛이 다르고요. 전동식 스티어링은 이지 액세스 기능과 연동되어 타고 내릴 때 편하게 해줍니다. 프로젝션 헤드램프도 일반 MFR 헤드램프에 비해 밝기 때문에 야간 운전 시 좋더라고요. 컴포트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가격 대비 운전자의 편의성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일단 전좌석 시트가 나파에 퀼팅이 들어가니 고급감이 아예 달라지고요. 패밀리카를 운영하는 아빠의 입장에서 레그 서포트가 있으면 허벅지를 받쳐주니까 장거리 주행 시 편합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거 하나 정도 챙겨주는 거 가장에게는 사치가 아니죠. 에르고 시트도 졸릴 때 써주면 그래도 잠 깨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운전자를 위한 게 아니라 모든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거죠. 천장재가 스웨이드가 되면서 보기에도 고급스러우니 차에 대한 애정도 많이 생길 겁니다. 3번 조합이 앞으로 설명드릴 4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다고 소렌토가 F35 되는 거 아니죠. 빌트인 캠 없는데요. 그냥 이거는 블랙박스 달면 됩니다. 12개 스피커에 크렐 오디오 없는데요. 어차피 패밀리카가 되면 맨날 핑크퐁만 들을 건데 굳이 핑크퐁을 위해 스피커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후석 대화 모드 없는데요. 원래 운전은 고독하게 하는 겁니다. 굳이 뒷좌석과 대화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풀옵션은 얼마일까요? 시그니처의 드라이브 와이즈, 컴포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렐 오디오 추가하면 4,885만원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앞만 보고 운전하면 되니까 장거리 주행 시 눈이 편해서 좋더라고요. 저는 모닝을 타도 헤드업이 있으면 넣습니다. 빌트인 캠2도 소리 녹음까지 되니 불박 따로 다는 것보다 낫죠. 크렐 오디오도 스피커가 6개에서 12개로 늘어납니다. 이왕 핑크퐁 노래 듣는 거 좋은 사운드로 들으면 뭐 좋긴 하겠죠. 또한 대화 모드가 있으면 굳이 소리 안 질러도 되니까 운전자 성격 좋아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이라면 3,885만원에 프레스티지 깡통 사시면 됩니다. 이미 옵션은 차고 넘치니까요. 하지만 패밀리카다운 옵션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과감하게 425만원 추가해서 4,310만원에 2번 조합 구매하시면 됩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까지 있으니까 이 큰 차를 타기에 부담이 없죠. 하지만 이왕 사는 차 좀 고급스럽게 타고 싶으신 분이라면 392만원 더 주고 3번 조합 4,702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운전자의 시트가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외부 LED도 이뻐집니다. 내부도 나파 가죽에 스웨이드까지 덮이니까 그랜저 K8 부럽지 않은 고급감이죠. 그런 거 모르겠고 남자는 프로비지 싶으신 분이라면 183만원 더 주시고 4번 조합 4,885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부터 12개 스피커에 크렐 오디오까지 이 정도 샀으면 진짜 10년은 부족함 없이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번 조합 추천드립니다. 셀토스 스포티지와 다르게 소렌토급은 한 번 사면 오래 타게 돼 있거든요. 어차피 오래 탈 차 좀 고급스럽고 옵션 많으면 기변 욕구 억누르면서 오래 탈 수 있습니다. 그럼 경쟁 차종과의 가격과 유지비 비교해 볼 텐데요. 크기 먼저 비교하겠습니다. 2급의 차를 사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 많이 하실 산타페와 카니발을 놓고 비교할게요. 산타페는 소렌토에 비해 길이는 15mm, 높이는 20mm 더 크지만 좌우 폭과 휠 베이스는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차량은 뭐 취향의 영역에서 골라야지 크기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죠. 카니발은 길이는 340mm, 좌우 폭은 95mm, 높이는 85mm, 휠 베이스는 무려 275mm나 더 큽니다. 역시 아빠들이 돈 싸들고 카니발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풀옵션 기준으로 봤을 때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소렌토에 비해 585만원 저렴합니다.
대신 카니발은 616만원 더 비싸고요. 기아의 최고형님 EV9은 무려 3,128만원이나 비쌉니다. 말이 3천만원이지 그냥 셀토스 한 대 더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유류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소렌토는 10만 킬로 주행 시 1,019만원의 유류비가 발생합니다. 1km 주행 시 102원이 소모되는 거죠. 스포티지는 10만 킬로 주행 시 38만원 덜 들어가고요. 카니발은 116만원 더 듭니다. EV9은 전기차인지라 379만원 덜 드네요. 그래서 차량가액에 취등록세, 5년 동안의 자동차세와 10만 킬로의 유류비를 계산해보면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6,280만원이 드는데요. 그에 비해 스포티지는 처음엔 585만원 저렴했지만 나중엔 635만원 더 저렴해집니다. 아무래도 차가 작아서 연비에서 이득을 많이 보죠. 카니발은 처음엔 616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889만원 더 비싸집니다. 카니발이 아무리 하이브리드를 달아도 차가 크고 무거운지라 유류비에서 차이가 좀 나버리네요. EV9은 처음엔 3,128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2,468만원 비싸지는 걸로 둘 간의 가격 차이가 좀 좁혀집니다. 이렇게 보면 EV9은 10만 킬로가 아니라 적어도 30만 킬로는 타줘야 소렌토와 가격적 메리트가 역전된다 생각하니 좀 아득하죠. 대형 전기차는 진짜 경제성만 놓고 사기에는 너무 비싼 것 같긴 합니다. 가격표 한 줄평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나마 넉넉하게 탈만한 패밀리카를 찾는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소렌토가 답이긴 해요. 이로써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대한 분석은 끝났고요. 차파구 채널을 더 좋게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작은 멤버십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저의 설명이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들었던 설명보다 더 도움이 되었다면 4,900원으로 채널을 지원해주세요. 물론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좋아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거든요. 멤버십에 가입하셔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갈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